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브리핑이랑 그 종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5% 넘게 하락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5% 넘게 하락했는데 장중에 코스피가 먼저 사이드카 걸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따라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선물 쪽에서 매도가 더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그 변동성을 보인 거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주가가 흔들렸던 이유인 호르무즈 선박 피격 소식이 이제 국제 유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장중에 미군이 이제 그 이란에 대해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대해 보복 공습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그 10시, 11시쯤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연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또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이 하락한 게 아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이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러니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 자금을 AI 테크 산업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켜라 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제 그 반도체 피크 우려, 이렇게 반도체 고점 논란이 되면서 그 국내 증시 반도체주가 그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하는 것도 반도체 업종 중심 매도가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중국 기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에서 오늘 기사고요. 중국에서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 그러니까 중국 외 국가에서 자국산 AI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이러한 그 규제 조치를 하는 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랑 다르게 그냥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실행되는 거니까 아마 그 이 규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AI 패권을 위해서 그 하는 건데 왜냐면은 중국이 강점이 토큰 가격이 싸요. 토큰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비해 사용량이 많거든요. 왜냐면 미국 제품은 성능 좋을지 몰라도 토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유료 고객들이 부담되는 거죠. 기업도 부담되겠지만 일단 개인들도 그 조금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조금만 쓰면은 막혀버리고 하다 보니까 비싼 걸 써야 되는데 그건 10만 원 넘어가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담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거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이 중국이 이제 자국산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사용하는 걸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근데 이 규제 AI 모델 규제는 미국이 먼저 했죠. 미국이 먼저 규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이 그 6월 기사고요. 첨단 AI 모델 여기에 대해 수출 통제를 처음 했던 게 이제 페이블 5, 미토스 5 대상으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 미국 정부에서 AI 기업 엔스로픽의 그 최신 모델 사용을 외국인에게 전면 금지를 한 게 이미 6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역시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그 이제 자국산 AI 모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게 나온 거니까 지금 AI 패권에 대해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이미 옛날부터 했는데 이제 AI 모델이 성능이 개선될수록 사용량이 증가되죠. 사용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요.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외국이라고는 했지만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는 걸 거고요.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죠. 일단 이 여기에서는 탈옥이 취약점이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제작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악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AI가 그만큼 발달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AI 산업이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초입 단계로 보여지는데 성숙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산업 사이클인데 산업 사이클 중에서 이제 초입 아니면 그 초입 중간쯤 아직 왜냐면 AI를 통해서 어차피 피지컬 AI로 가야 돼요. AI가 이제 로봇이랑 결합을 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PC가 가장 많이 보급되었을 때는 이제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많이 생성되었을 때 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면 메타가 만들어낸 그 AR, VR 기기 그 기기 있잖아요. 고글 같은 거. 그 애플이랑 메타가 출시한 것들. 그 기기들이 사용이 안 되는 건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사용이 안 돼요. 하드웨어가 그 사용이 안 돼요. 하드웨어를 살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소니의 그 플스가 인기 있게 된 거는 PC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게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엑스박스에는 헤일로 시리즈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소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옛날에 뭐 갓오브워 막 이런 것들 PC로는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독점하면서 독점 계약하고 그 제작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점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컨텐츠가 소프트웨어죠.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먼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게 선순환이 어디가 먼저인지는 약간 애매해요. 하드웨어가 일단 만들어져야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하드웨어가 성장을 하려면은 그 하드웨어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AI가 되는 거고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조금씩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로봇 산업이 끝물 혹은 자율주행 아니면은 이제 로봇 이 두 가지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거 이제 모든 것들을 로봇이 알아서 인간 대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알아서 AI가 알아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로봇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한다던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AI가 완전 끝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고 게임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개인 PC가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상승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리고 핸드폰이 보급이 됐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된 거는 08년도, 09년도 이때부터 애플이 만들어지기 그 아이폰을 출시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일단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앱을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애플만의 강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잘 만들어냈어요. 핸드폰이 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인터넷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와이파이 기능이 혁신적이었잖아. 즉 소프트웨어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거고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꼭 그 AI 산업의 종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멀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을 거라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전력기기도 계속 갈 거고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그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크게 조정받을 거라고 한 거지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엔비디아도 수출 실적이 계속 좋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를 했어요.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다른 M7 종목들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도 이 부분에 있어요. 왜냐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성장하는 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주가 차익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은 원래 예견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은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권 증시하고 비교해도 과도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ETF 상장되고 ETF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미국 ADR 상장 10일 날 있잖아요. 미국 시간 10일 금요일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반영이 다음 주에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요일장 끝나고 미국에 상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ADR이 엄청나게 흥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ADR 상장 물량이 기존의 10배 수탁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본주를 전체 2.5% 정도만 ADR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은 근데 이제 향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전체 25%까지 ADR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예요. 왜냐? 하이닉스가 너무 인기를 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매수가 몰리잖아요. 매수가 몰리면은 이 ADR 가격이 뛰어요. ADR이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잖아요. ADR 가격이 급등해요. 급등하게 되면은 ADR 우리나라하고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지금 하이닉스가 300만 원이 안 되죠.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0만 원인데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ADR이 그냥 하나로 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로 갑자기 400만 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200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요. 이게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발생을 하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커스터디라는 금고에다가 물량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예치한 우선적으로 하이닉스 보통주를 사요. 이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ADR을 또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DR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총 물량이 25%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단 거죠. 지금은 2.5%지만 왜냐면 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 추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거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2.5% 막아버리면은 ADR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추가로 사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까지 물량을 늘려준 거는 우리나라 본주 하이닉스 본주에도 긍정 요소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일단 본주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수요가 따라서 증가를 할 거고 왜냐하면 ADR을 발행하려면 무조건 본주를 사야 돼요. 본주를 사고 나서 ADR로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전환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SK 하이닉스 ADR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인기를 끈다. 그러면 당연히 본주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아마 폭발할 것으로 예상해요. 수요가 폭증을 하면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니까 매수하고 나서 예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잠긴 물량이 될 수 있어요. 물량이 잠겨요. 왜냐면은 ADR을 발행했는데 ADR 발행하고 나서 ADR을 발행한 걸 다시 사서 취소하고 다시 본주를 예치한 거를 되돌리는 과정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ADR 발행하면 그냥 꾸준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차익 거래와 커스터디. 미국에서 말씀드렸죠.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 본주 하이닉스 본주를 매수할 가능성이 그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하고 나서 예치를 해야 돼요. 이거를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탁을 할 때 이게 그 25%까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순환 그 구조가, 그러니까 상승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ADR이 그 발행 후 매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ADR을 발행을 하면은 국내 유통 물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물량이 잠긴다고요. 이걸 다시 팔고 나서 이제 그 본주를 환원시키지 않는 이상 잠겨요. 그러면 당연히 본주 우리나라 하이닉스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선 200만 원을 심리적 지지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심리적 지지 구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자리가 라운드 피겨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0-0으로 끝나는 게 라운드 피겨인데 100만, 200만, 300만, 그래서 300만원, 이때 300만원 NXT에서는 찍었는데 KRX 기준으로 나와서 아직 300만원 안 찍은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300만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300만원 찍는 순간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죠. 왜냐면 나는 300만원에 팔 거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일 때도 이거 돌파하는데 오래 걸렸고 100만원도 돌파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돌파하고 재돌파하기까지. 그래서 이거 그 라운드 피겨 200만원까지 왔으니까 200만원에서는 매수 심리가 엄청 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ADR 초과 수요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본주는 이번 주 장 막판에 그 목요일 이제 이틀 남았죠. 목금 이틀 남았는데 내일 아니면 금요일날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ADR 흥행 여부를 보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따라서 이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본주 가격도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ADR 미국에서 상장을 하자마자 그 가격이 폭증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본주도 급등 나오겠죠. 시세 분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주를 사려는 그 기관 개인 자금이 싹 다 몰려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아마 하이닉스 사기에 가장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조정은 말씀드렸죠. 어차피 단기 조정이 필요해요. 단기 조정은 이건 누구나 예상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낙폭에 대한 거는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나 빠질지 몰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존이 오늘 기사죠. 오늘 기사인데 38조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해요. 이제 또 발행을 하는데 왜 발행을 하는지 그 요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요. AI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AI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력망 확보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반도체도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이클이 우리나라 제조업이랑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리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쇼티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돈이 없어서 발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금리, 지금도 금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과거에 몇 년 전에 팬데믹 때에 비하면 그때는 0%였으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이 제일 저렴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금리 인상 전에 현금을 확보해 놓으려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미래는 아직 초입 단계다. 그리고 계속된 투자가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제 그 관리한 채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에 언급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언급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그 ADR 관련된 거, 아 ADR이 아니에요. ADR은 아까고 지금은 그 캐펙스 관련된 거, 이거 인프라 투자 이런 게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22년 1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26년 올해에는 5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8년에 무려 6300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그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고, 제가 이런 것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그 부분,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활용하시면 제가 그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채널 안내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그 실시간으로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투자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받아보실 수 있게 왼쪽에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들고 온 그 종목 말고도 아까 그 장중에 수급 포착되면서 이게 그 장중에 다스코라는 기업이 갑자기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수급이 그 전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 찍기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이에요. SL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로봇 관련 쪽으로 엮여 있고, 일단 그 현대차 제1차 그 1차 벤더 그 협력사로서 지금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여기 동풍 성립, 상해, 진천, 그러니까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는데 이게 그 자동차 부품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현대차도 자동차 산업은 캐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룸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다 보니, 왜냐면 자동차 산업이 100년도 넘은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먹을 수 있는 그 시장을 다 선진국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로봇 쪽으로, 현대차도 로봇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SL도 이제 자동차 램프도 이제는 라이다를 적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다리를 만드는 것까지 그쪽 시장으로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미래가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26년 1월 기사인데 3조를 처음 뚫은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증시가 너무 약했기 때문도 있어요. 이때 1월달 이때죠. 이때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거 장기 박스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웬만해서는 그 이전 박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4만원이죠. 이 4만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추세는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레벨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단이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5에서 5.5만, 이 구간이 이제는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을 몇 번을 다졌냐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2번을 다지면 네 번째가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5만원에서 5만 5천원, 그 5만 5천원 구간, 이 바닥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엄청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빠르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봐도 기술적 분석으로 해도 박스 하단이다, 박스권 하단이다,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그 손실 날 구간보다
익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L이라는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브리핑을 좀 더 길게 했었는데, 왜냐면 시장이 요즘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종목은 SL 자체가 너무 좋은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적 분석이란 게 박스권 매매를 해도 되고, 이 컵 앤 핸들 패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물량 소화 과정 거치는데, 이거 거치고 나서는 그 다음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뭐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낼 건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일단 지금 자체는 박스권 매매 기준에서 바닥까지 왔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좋다, 이 두 가지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만약에 갖고 있다 하셔도 그냥 홀딩 관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 자체가 시장 영향이 엄청 크니까요. 시장에서 그냥 그 무지성 매도를, 그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그 시장 프로그램 매매 차이 보시면은 순매수가 이제 다 매도죠. 파란색이 매도했다는 거니까 비차익 거래에서 다 매도해. 비차익 거래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프로그램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냥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 그러니까 무지성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크다 보니까 증시 영향을 받은 게 크다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급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전체적인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 3개월 기준으로 거의 300억 가까이 순매수, 다른 거는 다 팔아도 SL에는 외국인들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랑 같이, 기관은 최근 매도를 치고 있긴 한데 아마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관도 3개월 기준을 놓고 보면 100억 이상 순매수 중이니까 이 부분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사지 않겠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